제가 이 책에 읽은 것에 감동받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볼만한 콘텐츠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게 볼만한 콘텐츠를 잘 추천해주기 때문이다. 뭐 인공지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볼만한 콘텐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잘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볼만한 콘텐츠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더군다나 이제 추천도 잘하고 그러면 이게 디지털 경제나 지금의 현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60, 70%의 시장을 메인이 잡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메인이 아니라 7, 80%, 막 90% 이상까지 막 이렇게 가는 현상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에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중화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이 기업 쪽이 너무 커지는 현상도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스타트업들이 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맞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데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부가 늘 계속 부로 이어지진 않더라. 첫 번째. 예. 부자 3대 안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 중에는 추락하는 게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유니콘 기업이 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늘 그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 속에서도 빈 그 자체가 규모가 또 크거든요. 이렇게 빈 그 자체에서도 도드라진 성과를 내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 야놀자, 그리고 무신사, 그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샌드버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샌드버드. 기업용 채팅 서비스거든요. 그 다음에 몰로코라고 인공지능 기반의 광고 솔루션 업체도 있어요. 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게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GP클럽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제가 어렴풋한데 LMP 코스메틱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마스크 있죠? 여성들 마스크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다 우리 국내에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라고요. 그래요? 샌드버드하고 몰로코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서비스긴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에 분류가 안 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언급했던 이 서비스들은 전혀 그 부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 신경 쓰지 않는 사업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아주 특이한 아주 스페시픽한. 맞아요. 늘 그런 좋은 곳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곳이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곳에서 새로운 빈이 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익부 빈익부는 얼핏 들어서 맞는 말이지만 이 빈 하단에 있는 빈 쪽에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그 구글이 구글 플러스로다가 페이스북에 똑같은 그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페이스북 회사의 주차장은 꽉 차 있고 구글의 주차장은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북이 이긴 거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정신을 제대로 이게 철학을 가지면 큰 기업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도 언젠가 망할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적으로 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흥망성쇠, 아까 말씀하신 부가 계속 이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감동 깊었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부라도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구독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구독경제에 나름대로 이제 심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구독경제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일단 돈을 먼저 내고. 근데 이 구독경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업에 좋은 비즈니스죠. 먼저 돈을 받고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근데 먼저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실력이 부족한 거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어려운 비즈니스이기도 한데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구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비즈니스는 말씀처럼 어려운 비즈니스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고객과 커넥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된 고객이 계속 돈을 지불하게 하려고 하면 그 연결된 고객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새로움. 넷플릭스는 그 새로움을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예. 그런 새로움이 없으면 고객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 파는 것보다 더 신경 쓸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지적처럼 구독 서비스는 기존의 상품 제조 판매하고는 방식도 다르다. 렌트하고도 달라요. 렌트나 그렇죠. 리스하고도. 예. 렌트하고 리스도 우리 그냥 코웨이에서 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거 월 사용료 내고 지불하면 커넥션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고객 가치가 창출되지는 않죠. 예. 근데 구독은 계속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된 구조 속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제가 구독 서비스를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 20가지 예. 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마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저는 경험에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써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하나가 바로 네스트 어웨어라는 서비스예요.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라고 하는 제조회사가 있는데 예. 그렇죠. 제조회사가 원래 온도 조절 장치 만들던 회사잖아요. 예. 지금 뭐 네스트 허브 뭐부터 시작해서 그 AI 스피커인데 디스플레이가 달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CCTV 그리고 예. 자물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스마트홈 관련된 모든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에서 나온 네스트 캠이라고 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CCTV죠 일종의. 그걸 제가 집에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한 20에서 30만 원 되는데 그냥 갖다 쓰면 뭐 집에 있는 테라스가 됐든 뭐 저기 현관문 쪽이 됐든 그쪽에서 계속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CCTV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기존 CCTV도 요즘에 나오는 건 다 앱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강아지는 우리 집에서 지금 고양이는 뭐 하고 있지? 현관문 앞에 누가 뭐 온 사람 없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 제품 판매하는 거 방식하고 똑같죠. 예. 네스트 어웨어를 구독을 하면요. 구독비가 제가 얼핏 지금 기억하기로 월 10,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예. 연간 단위로 저는 계약을 멤버십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네스트 어웨어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앱을 쏘는 건 똑같은데 90일치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요. 근데 자, 첫 번째, 저장하는 건 기존에도 이미 제공되던 기능이라. 그렇죠. 기존에도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한 월 1,000만 원, 월 1,000원 내고 쓰면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는 네스트 어웨어는 존을 설정을 써요. 존.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 제 얼굴 부위 옆에 이제 우리 IT 사용 설명서 이 부위에 이렇게 존을 설정해서 그 존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면 그것만 따로 캐치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그래요? 네스트 어웨어 가입하면 제공이 돼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페이스 레코그니션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제 얼굴, 제 아내 얼굴, 우리 아들 얼굴을 등록해 놓으면 그 아들이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인식됐을 때만 알려주기도 해요. 집에 뭐 택배 기사가 왔는데 택배 기사 얼굴만 딱 인식해서 이거 누구야? 이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알람이 온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왔을 때는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이 돼요.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이 기본 이런 기능이 한 1년 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이 막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저희 옆집에 개가 살거든요. 예. 개가 짖는 소리만 따로 알려줘. 도그 바크 해가지고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구독의 장점 중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맞아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택배 있죠, 택배. 예. 택배 기사들은 보세요, 되게 모자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상자를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자를 들고 현관문에다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택배가 왔어요라고 택배라고 구분을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운드하고 토크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인지돼,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라고 알려준다고. 사운드하고 사람 목소리 다르잖아요. 야, 이게 구독의 장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제품을 그냥 사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이제 뉴 스타일로 다 제가 미국에서 봤더니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아마존에 링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그 지금 말씀하신 네스트의 그 카메라처럼 현관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 이렇게 두고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현상만 확인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네스트가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 그런 기능이죠. 저는 구독이 사실은 고객에게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우군을 만드는 파트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실력 없는 구독자에 대해서는 뭐 일침을 하나 좀 주시죠. 뭐.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고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한 50%가 취소를 한대요.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독은 리텐션이 어렵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떠난 고객은 한 명을 잃는 게 아니라 평생 고객을 잃는 거.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한번 떠난 고객. 그리고 그 한 명이 주변에 있는 10명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10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독 서비스를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되죠. 아까 이제 저는 디지털 컨텐츠 쪽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 피지컬한 상품을 구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꽃이 됐건 뭐 술이 됐건 뭐 되게 종류가 많아요. 액자, 뭐 미술 작품이 됐던 되게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는 기존의 제품 판매 방식, 뭐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렌트하거나 이거보다 예.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네스터 오염만 해도 일반 CCTV 제조사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주오라라고 이 구독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한테 B2B로 다양한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주오라거든요. 예, 예. 그 주오라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 왜냐면 구독 회사가 구독 서비스를 유지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백엔드 인프라까지 다 구글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솔루션 회사들도 요즘에는 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걸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구독률을 높이고 리텐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구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늘어났다고요. 예, 예. 세상 속으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합니다. IT 사용 설명서는 일반 그 IT를 잘 모르는 대학생이나 혹은 IT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일반 사용자들 이외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알면 이걸 활용을 해서 회사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라고 좀 책을 썼던 아니, 거죠.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메타버스까지 최근에 그래서 NFT까지 책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제가 부사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게 이 구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한번 따로 몇 분이서 모여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들이 구독에 대한 서비스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도 주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 구독 경제니 하물며 클라우드니 스트리밍이니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스트리밍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MZ 세대들도 사실은 소유하는 것보다 이제 경험을 먼저 하니까 구독으로 다 돌아서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말씀 한번 나눠 주시죠. 네.